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2014년에 바꿀 대상자는 무주택자라고 이렇게 호가를 계속 고수하고 매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4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집값 반등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질 거다라고 갈아타기가 진행되면서 결국 선순환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저는 오래전부터 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2014년에 바꿀 대상자는 무주택자라고 지칭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말에도 마찬가지 이 부동산 시장의 판도는 무주택자가 뒤바꿔 놓을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기축 아파트가 유일할 거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9억 이하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노도강적 일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노도강적 일대 갭매우기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 신세가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접수가 시작됐는데 사이트가 마비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완전히 목통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GTX 노선에 대한 개발 이슈로 인해서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다시 한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인들은 매도 호가를 고수하고 매수인들은 매수 대기를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뜨겁게 부동산 시장을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제가 오래전부터 시장을 예측한 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제작됐던 2013년, 2014년 부동산 전망에 있어서 제가 이미 2014년 상반기에 총 4가지에 대한 시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관망세가 지속될 거다. 그리고 2014년 상반기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 금리 인하는 이미 2023년 12월 미국 연준 의원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앞으로 2023년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낼 거다. 그 가운데서도 정비사업단지,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 방안 대책이 반드시 담겨져 나올 거다. 이 재건축 얼마 전에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안전진단 면제 유예기간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노도 동의율을 완화해주고, 그리고 재정비 촉진을 활성화하는 방안 대책이 담겨져 나오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도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GTX 개발 호재에 따른 매도인들의 매도 호가를 고수하고 매수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앞으로 집값 반등의 시발점들이 찾아올 거다. 투자 수요 유입이 외지인들로 인해서 본격화되면서 그 이후에 무주택 수요층들이 내 집 마련하면서 다시 한번 추격 매수가 시작되고, 조정되어 있던 이 집값들이 다시 상승 반등으로 이어질 거다. 이미 제가 예전부터 예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전 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귀해 가면서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가 특례 대출은 5대 시중은행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첫날인 오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는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1시간 넘게 마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비대면 신청자가 많이 와서 이렇게 좀 먹통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신세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노원, 도봉, 강북 등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GTX 수혜 지역에 대한 투자 문의가 늘고 호가는 올라간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몇 가지 인터뷰 기사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에 대한 호재로 인해 이 편택시에 대한 이 GTX A, C 노선의 연장한 발표로 인해서 외지인들의 투자자들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직장인 김모 씨는 갭 투자를 고려 중이라며 그 사이 호가가 올라 계약할지는 고민 중이다라는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매수 문의를 하는 외지인들이나 호가를 올리려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꾸준히 걸려왔다면서 또 하나의 공인중개업소는 점심 이후 5팀 미팅이 줄줄이 잡혀있다며 대구와 서울에서 이미 집을 보고 다녀간 투자자도 있다라고 기뜸했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 D 노선이 지나는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 중개업소는 27일 가계약금을 바로 송금하겠다며 매수자도 2명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면서 결렬됐는데 관망하던 매수인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집주인들도 GTX 말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포시 운양동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 씨는 이사를 하려고 집을 매물로 내놔봤는데 6개 부동산에서 호가를 올리겠냐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GTX C 노선이 연장된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27일 전용 84제곱미터 호가를 1,000만 원 더 올리라는 전화를 받았다라며 매수 문의도 5통 이상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천안, 동남구, 천안역 필하우스 이런 지역 일대에 여러 가지 개발 이슈로 인해서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호가가 약 4천만 원까지도 천안시에서도 상승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GTX 노선 개발 발표로 인해서 이렇게 호가를 계속 고수하고 매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어떻게 부동산 전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다시 예전 강의 영상을 복귀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저번 주말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판도가 달라질 거다. 그리고 결국 무주택자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축 아파트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강북 외곽적 일대로 집중하되 노도강적 일대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면서 다시 한번 갭 메우기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신생아 대출 신청자가 대거 집중되면서 사이트가 마비된 사태입니다. 자, 앞으로는 더욱더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자료도 마찬가지 2022년도에 제작됐던 영상이고 2023년 1월 1일 날 제가 영상을 송출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당시 2022년도에 제가 24년도까지의 부동산 전망을 한 바 있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관망이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집값 반등으로 인한 관망이 시작되고 24년도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등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 강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 상반기가 돼서는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 정점에 도달하고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 경제 성장률이 저하돼야 되는데 2023년 올해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왔습니다. IMF에서. 근데 그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건 목표치고 실제 경제 성장률은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서 1%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23년도 경제 성장률 모든 나라들이 다 이 경제 침체가 성장률 저하로 인해서 현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행, 단행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겠죠. 또 지금 미국 실업률 자체적으로 봤을 땐 실업률이 지금 아직도 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소지가 높아지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24년 4월에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 논하지 않고 이제 모든 이 포커스가 총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총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들의 이 경제적인 시스템을 다 완화해주는 방향의 공약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거다. 총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완화책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11월이 대선입니다. 그 대선에 앞서 2월 달에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뭐 공화당에서도 트럼프가 나서겠다라고 지금 이미 공포한 바 있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바이든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 완화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분들의 공약들이 뭐겠습니까? 후보자의 공약들이 뭐겠습니까? 결국엔 성장이죠. 모든 키워드는 성장에 맞춰 있을 겁니다. 성장. 그럼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내려야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완화해주고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세금적인 부분도 완화해줘야 되겠죠. 이런 발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 증시를 완전히 끌어올리는 세계 증시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이런 심리까지 다 끌어올리는 정책적인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 맞물려 GTX-A 이 개통이 있습니다. 동탄에서부터 그리고 삼성역까지 가는 노선이 우선적으로 24년 상반기에 개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 파주에서부터 서울역까지가 하반기에 개통이 되고요. 전체적인 개통은 28년에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24년도부터 개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통에 따른 여러 투자 수요 유입이 될 수 있는 시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투자 수요 유입으로 인해 그리고 다주택자의 매물 회수로 인한 호가 고수로 인해서 결국엔 금액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주택자는 뒤늦게 모든 것들이 다 눈으로 보였을 때 나오겠죠. 뒤늦게 나온다. 따라서 이 거래량도 서울시장의 거래량이 회복되고 반등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총 4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집값 반등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앞서서 보신 것과 같이 GTX에 대한 개발 이슈, 또한 1월 10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정비사업에 대한 개발 이슈가 인해서 다시 한번 수요가 유입될 거고 외지인들 수요가 다시 유입돼서 또한 매도인들은 호가를 고수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발점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또한 투자 수요 유입 후 무주택자들의 추격 매수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거래량이 다시 증가되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근데 요 무주택은 앞서서 말씀드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면서 9억 원 이하 멈춰있던 아파트의 거래가 증가되면서 또 9억 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매도인들이 매도가 되면서 또한 상급지로 이동하며 갈아타기가 진행되면서 결국 선순환으로 시장이 다시 이어져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시장을 함께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